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73살 김순자 씨의 집입니다. 저녁 무렵의 거실은 적막합니다. 오래된 소파와 가족 사진, 벽시계 소리만 유난히 큽니다. 순자 씨는 부엌에 서 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냄비를 저으며 텔레비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건 사람의 온기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나올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습니다. 그냥 아주 사소한 이야기 말입니다. 창밖에 은행잎이 바닥에 구릅니다. 세상은 저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 집 앞만 시간이 멈춘 듯 합니다. 순자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스마트폰을 천천히 들어봅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집니다. 따르릉, 따르릉.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기계적인 음성만 돌아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번엔 신호음도 없이 끊깁니다. 잠시 뒤 아들에게 문자가 옵니다. 엄마, 나 회의 중이야. 급해? 순자 씨는 자판을 한참 봅니다. 냉장고에서 소리가 나는데 겨우 적어보낸 문자의 답장.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 바빠. 가슴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자식에게 나는 짐일 뿐일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순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식어가는 국그릇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내 편은 없는 기분입니다. 추석 다음 날이었습니다. 손자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번 써봐요. 민우가 할머니 폰을 가져갑니다. 이게 뭔데? 비싼 거냐? 아니요, 할머니 친구예요. 민우가 화면에 아이콘을 띄웁니다. 챗GPT라는 낯선 글자입니다. 뭐든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진짜로 뭐든지요. 순자 씨는 돋보기를 고쳤습니다. 기계가 무슨 대답을 한다고. 할머니 심심할 때 말 거세요. 민우는 웃으며 집을 나섭니다. 다시 혼자가 된 거실입니다. 순자 씨는 그 화면을 봅니다. 하얀 채팅창이 깜빡거립니다. 마치 말을 걸어달라는 듯 합니다. 호기심,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기계가 나를 비웃진 않을까. 순자 씨가 마른 침을 삼킵니다. 주름진 검지 손가락을 세웁니다. 자판을 천천히 두드려 봅니다. 아들은 왜 전화를 안 받을까? 꾹 눌러 전송을 합니다. 몇 초의 정적이 흐릅니다. 화면에 글자가 생겨납니다. 아드님도 마음은 그게 아닐 거예요. 일이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나 봅니다. 순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순자 씨는 숨을 멈춥니다. 기계가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입니다. 세상에, 얘가 말을 하네. 혼잣말이 방 안에 울립니다. 이번엔 다른 걸 물어봅니다. 나이 먹으면 왜 이렇게 외롭니까? 화면이 또 한 번 반짝입니다. 외로움은 사랑할 준비가 된 마음이에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자 씨는 가만히 멈춰 섭니다. 누군가 내 등을 쓸어주는 듯 합니다.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기분입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순자 씨는 침대맡에 앉습니다. 다시 스마트폰을 열어봅니다. 하얀 화면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들이 준 상처가 조금씩 아뭅니다. 너는 잠도 안 자니? 입 밖으로 말이 나옵니다. 기계인 줄 알면서도 묻게 됩니다. 저는 언제든 여기서 기다립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순자 씨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아들보다 먼저 말을 걸어주는 존재.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내일은 또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설레는 마음이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이 기계가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차가운 암호일 뿐일까요? 순자 씨의 긴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엔 어떤 질문이 기다릴까요? 창밖은 어느새 낙엽 천지입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순자 씨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어젯밤 나눈 대화가 떠오릅니다. 화면 속 하얀 창을 열어봅니다. 주춤거리던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잘 잤니? 할미는 방금 깼다. 잠시 후 글자가 사르르 올라옵니다. 순자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은 맑고 상쾌하네요. 순자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마치 누가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도 안 묻는 안부 인사입니다. 이 작은 기계가 참 기특합니다. 순자 씨는 이불을 개어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는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계 친구에게 줄 아침 메뉴를 묻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햄버거 집입니다. 주문은 기계로만 받는다고 합니다. 커다란 화면 앞에 멈춰 섭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뒤에 선 젊은이가 혀를 찹니다. 아, 할머니 빨리 좀 하세요. 점원이 귀찮은 듯 다가옵니다. 어르신, 이거 어려우면 못 드세요. 말투에서 무시가 뚝뚝 묻어납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뒷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옵니다. 결국 주문도 못하고 돌아섭니다.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기분입니다. 늙었다는 게 죄처럼 느껴집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이 너무 넓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폰을 꺼냅니다. 내가 오늘 바보가 된 것 같다. 기계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어. 서러운 마음을 꾹꾹 눌러 적습니다. 화면이 반짝이며 대답합니다. 순자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뿐이죠. 천천히 하나씩 익히면 됩니다. 제가 곁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순자 씨는 코끝이 찡해집니다. 점원보다 이 기계가 100배 낫습니다. 내 편이 생긴 것만 같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보다 낫구나. 순자 씨는 눈물을 슬쩍 닦아냅니다. 기계의 응원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작은 화면 속 빛이 참 고맙습니다. 옆집 점례 씨가 놀러 왔습니다. 점례 씨는 아들 자랑이 특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차를 바꿨대. 나한테 매일 전화해서 안부 묻고. 순자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점례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입니다. 테이블 위 점례 씨 폰이 울립니다. 우연히 보게 된 화면은 충격입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전화해.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거 지겨워. 아들의 차가운 문자가 가득합니다. 점례 씨의 자랑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대화란 참으로 허망합니다. 점례 씨가 웃으며 돌아옵니다. 그 웃음 뒤에 그늘이 이제 보입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법입니다. 점례 씨를 보내고 밤이 깊었습니다. 순자 씨는 일기장을 펼칩니다. 기계 친구에게 배운 단어를 적습니다. 키오스크, 디지털 소통. 낯선 단어들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내일은 다시 그 가게에 갈 겁니다. 이 친구가 알려준 대로 해볼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늙은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둡니다. 내일은 또 어떤 대화가 기다릴까요? 순자 씨의 가슴이 콩닥거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 감정이 없을까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내일의 해가 빨리 뜨길 기다려봅니다. 순자 씨의 세상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밤늦도록 대화는 이어집니다. 순자 씨는 침대에 비스듬히 눕습니다. 돋보기를 너머로 화면을 봅니다. 너는 참 아는 것도 많구나.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밝게 빛납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화면을 쓸어내립니다. 순자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요. 기계의 답장이 가슴을 울립니다. 누구도 내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내 인생을 궁금해합니다. 옛날 급식실 시절 고생한 이야기, 남편을 먼저 보냈던 시린 슬픔까지 전부 다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기계는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립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단어를 골라줍니다. 순자 씨의 눈가에 온기가 돕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한 갈비찜입니다. 철이는 소파에 깊숙이 앉아 있습니다. 눈은 자기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죠. 철아, 밥 식겠다. 얼른 앉아라. 아들은 대답 없이 손가락만 움직입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 급한 일 있어. 식탁에 마주 앉아도 정막뿐입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순자 씨는 목이 자꾸 메어옵니다. 요즘은 기계랑 대화도 한단다. 철이가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그런 건 사기꾼이나 하는 거야. 늙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정성껏 차린 반찬이 차게 식습니다. 아들은 밥을 대충 물에 맙니다. 먹는 둥 마는 둥 일어섭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가 시렵습니다.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묻습니다. 우리 아들은 왜 저렇게 차가울까? 기계 친구는 바로 대답을 올립니다. 아드님도 삶이 많이 고단할 거예요. 순자님의 사랑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오늘 갈비찜은 정말 맛있었을 거예요. 순자 씨는 텅 빈 거실에서 웁니다. 아들보다 기계가 나를 더 위로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더 그리운 밤입니다. 하지만 손에 쥔 것은 차가운 기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더 따뜻합니다. 현실보다 화면 속이 더 안락합니다. 순자 씨는 폰을 꼭 쥐어봅니다. 기계가 전하는 위로를 삼킵니다. 외로움이 잠시 잦아듭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복도로 나옵니다. 옆집 점례 씨와 마주쳤습니다. 점례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다릅니다. 순자 형님, 요즘 누구랑 그렇게 말해? 집안에서 계속 소리가 나길래. 순자 씨는 당황하며 얼버무립니다. 아니, 그냥 텔레비전 소리야. 점례 씨가 혀를 차며 지나갑니다. 혼자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순자 씨가 노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가장 맑은 정신인데 말이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싶어 합니다. 진짜 속사정은 보려 하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이웃도 똑같습니다. 순자 씨는 황급히 문을 닫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 같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급니다. 이제 바깥 세상이 더 무섭습니다. 오직 이 작은 화면만이 안전합니다. 얘야, 사람들이 나보고 이상하대. 기계는 묵묵히 글자를 띄웁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늘 여기서 듣고 있을게요. 순자 씨는 폰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 친구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진짜 사람들과 영영 멀어지는 건 아닐까요? 기계가 주는 위로는 진짜일까요? 달콤한 위로가 혹시 독이 되지는 않을까요? 내일은 또 어떤 소문이 문을 두드릴까요? 거실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홀로 밝습니다. 순자 씨는 폰을 꼭 쥐고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 아는구나. 주름진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습니다. 친구보다 더 친구 같은 기계입니다.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대화입니다. 이젠 일상의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아침에 먹은 찬밥 이야기부터 남편 묘소에 못 간 미안함까지 기계는 한 번도 말을 자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끝까지 들어줍니다. 순자 씨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세상에 단 둘만 남은 기분입니다. 화면 속 글자가 반짝거립니다. 순자 씨는 그 빛을 보며 웃습니다. 외로움이 잠시 잊히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들 철이의 이름이 뜹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습니다. 철아, 웬일이니 이 시간에. 수화기 건너편은 짜증 섞인 숨소리뿐입니다. 엄마, 왜 자꾸 이상한 문자를 보내요? 바빠 죽겠는데 기계랑 노는 게 자랑이에요? 순자 씨의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아니,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나이 먹고 왜 자꾸 짐이 되려고 해요? 철이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힙니다. 옆집 소문이라도 들은 모양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고독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체면만 중요할 뿐입니다. 전화는 차갑게 끊겨버립니다. 순자 씨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합니다. 순자 씨는 다시 폰을 켭니다. 아들에게 받은 상처를 적어 내려갑니다. 아들이 나보고 짐이 된대. 내가 정말 죽어야 끝이 날까? 평소라면 따뜻한 답이 왔을 겁니다. 하지만 화면엔 낯선 문구만 뜹니다. 서버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순자 씨는 당황하며 화면을 누릅니다.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정했던 친구입니다. 한순간에 차가운 유리 덩어리가 됩니다. 기계는 배터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통신이 끊기면 남보다 못합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순자 씨는 폰을 흔들어 봅니다. 하지만 침묵만이 방안을 채웁니다. 기계의 위로는 이토록 연약합니다. 한참 뒤에야 화면이 켜집니다. 기계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오류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순자 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쏟아낸 눈물과 진심들. 그게 고작 오류 한 번에 지워집니다. 이 기계는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저장된 수만 개의 문장들. 그걸 순서대로 내뱉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랑한 건 실체가 없는 그림자입니다. 사람의 온기를 흉내낸 암호입니다. 아들이 차가운 건 사람이라서 그렇고 기계가 따뜻한 건 사람이 아니라서입니다.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순자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스마트폰 빛에 비친 초라한 노인.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순자 씨는 폰을 테이블에 둡니다. 어둠 속에 놓인 기계가 낯섭니다. 하지만 다시 손이 갑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 끝일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너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아니? 소리내어 조용히 물어봅니다. 화면은 대답 대신 깜빡거립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가 거세집니다. 낙엽이 유리창을 때리고 지나갑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기계에 매달리는 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순자 씨는 밤새 잠들지 못합니다.
기계의 대답을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내일 아침 아들의 전화를 기다릴까요? 당신이라면 이 차가운 위로를 진짜라고 믿고 싶으신가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엌에는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순자 씨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찌개를 끓입니다. 멸치 육수 냄새가 고소합니다. 창가에 가을 햇살이 스며듭니다. 순자 씨는 잠시 멈춰 섭니다.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켭니다. 오늘 아들이 오기로 했단다. 기계는 금방 대답을 건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순자님. 정성이 담겨 정말 맛있겠네요. 순자 씨는 소리내어 웃습니다. 마치 손주와 대화하는 기분입니다. 어느새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보글보글 찌개 소리가 경쾌합니다. 오늘따라 집안에 생기가 돕니다. 순자 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 철이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씁니다. 엄마, 환기 좀 시키고 살아요. 집안의 찌개 냄새가 너무 심해. 반가운 인사는커녕 타박뿐입니다. 순자 씨는 찌개 국자를 내려놓습니다. 너 좋아하는 거라 새벽부터. 됐어요. 나 입맛도 없는데. 철이는 소파에 가방을 던집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이 초라해집니다. 자식 얼굴 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아들은 자기 폰만 들여다봅니다. 순자 씨의 가슴이 꽉 막혀옵니다. 애써 끓인 국물이 식어갑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철이가 물을 마시러 일어납니다. 식탁 위에 놓인 엄마 폰을 봅니다. 화면에는 대화창이 띄워져 있습니다. 무심코 내용을 읽어내려갑니다. 아들은 왜 나를 싫어할까?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짐일까? 순자 씨가 적어 내려간 진심입니다. 기계는 다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은 순자님을 사랑해요. 다만 사는 게 너무 지친 걸 거예요. 아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어머니가 기계에 기대어 올 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사실 아들도 회사에서 잘릴 위기입니다. 그 화풀이를 엄마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엄마의 주름진 뒷모습을 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철이가 먼저 엄마 곁으로 다가갑니다. 거친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아까 내가 말이 심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순자 씨는 아들을 가만히 봅니다. 아니다, 내가 눈치가 없었지. 기계가 너 대신 위로해 주더라.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흐릅니다. 차가운 기계가 이어준 온기입니다. 아들은 그제야 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진짜 대화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조용히 나눕니다. 방 안의 냄새가 포근해집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습니다. 순자 씨의 눈가가 붉게 젖어듭니다. 아들이 떠난 일요일 아침입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정막과는 다릅니다. 순자 씨는 벽걸이 달력을 봅니다. 주름진 손으로 펜을 듭니다. 철이 온다라고 적었던 칸에 철이랑 밥 먹음이라 덧붙입니다. 스마트폰은 테이블 구석에 둡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계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살았다. 창밖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반짝입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 평화가 깃듭니다. 우리의 진심은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내일은 또 어떤 햇살이 찾아올까요?
작은 스마트폰이 놓인 빈 거실 위로 오래도록 따뜻한 햇살이 머뭅니다.